그러면 이제 베이스는 프로듀서 역할을 한다. 그럼 드럼 같은 경우도 착한 친구였잖아요. 아, 착한 친구죠. 네. 착한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딱히 돈 벌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네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만 예시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예술을 탐닉하는 쪽으로. 네, 아니면 뭐 영상 찍으러 다니고 네.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내리고 있고 뭐 금전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드러머에서 바리스타로. 네, 그런 거죠. 바티스타에서 바리스타로 가는. 잘하겠네요. 리듬과 네, 그렇죠. 딱 박자가 딱 맞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따르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계산할 거니까. 그렇죠.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밴드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락도락이다. 나락도락이다. 네. 탑승하기 위해서 또 인디밴드 경험자로서 네네. 오늘 주제는 인디밴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정현님은 경험자, 저는 근처의 최측근. 네, 최측근자. 네, 인디밴드 최측근자. 그 앨범 아트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예전에 인디밴드라고 하면은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고 인기가 비교적 덜한 사람들을 인디밴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메이저가 아닌 사람들. 네, 흔히 그때는 메이저 이런 단어도 몰랐고 그냥 인기가 좀 덜한 사람들이 인디밴드다.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맞아요. 약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이제 작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니까 인디펜던트 밴드. 네, 독자적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한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 이제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홍보, 앨범 제작, 그다음에 이제 소속사 이런 거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죠.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인디 뮤지션이란다. 자기 자본으로 다 하는 그런 거를 인디 뮤지션이라고. 내가 못하면 내 돈을 잃는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을 인디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인디 뮤지션이라고 하는데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싱어송라이터는 다음 시간에 네. 한번 해보고. 네. 네. 그래서 보통 인디 밴드 하면은 사람들이 나 그 밴드 좋아해, 그 밴드 좋아해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가 아는 메이저 밴드 10cm나 그렇죠. 잔나비, 페퍼톤스. 그것도 나름 좀 매니악한데요. 네. 옥상달빛 이 정도. 네. 근데 이미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건 그죠. 인디가 아니라는 것. 인디가 아닌 느낌. 대부분 회사가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정현님은 이제 인디 밴드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디 밴드는 지옥이다. 지옥이다.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공연도 해야 되고 음반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그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본인이 다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큽니다. 나이 먹고는 뭐 다른 느낌의 인디 밴드죠. 이제 너무 유복해서 모든 돈을 자기가 이제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디 밴드가. 갑자기 생각나는 스리생 보시면 그 의사 선생님들 4명이 그죠. 밴드 하시잖아요. 파라솔인가요? 미도와 파라솔. 그런 게 딱 취미 밴드.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여유도 있고 내 취미생활 즐겨보겠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디 밴드.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밴드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대부분 좋아하는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타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타 너무 기깔나게 쳐서 나도 저렇게 기타 치고 싶다. 또는 어떤 분은 와, 그 무대를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나도 저렇게 앞에 서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또 밴드 하시는 분은 밴드니까 밴드는 밴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밴드 선배님들 보면서 배웠다. 예를 들면 저는 아는 밴드 부활, 최고의 밴드, YB, 자우림, 크라잉넛, 노브레인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제 주변의 분들은 펑크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노브레인이나 크라잉넛 형님들 보고 많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현님은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인디 밴드랑은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좋아했던 밴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데이브레이크. 근데 이제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런 음악 하시고 이제 도레타가 좋다 명곡이죠. 네, 그런 음반 내신 형님들 되게 팝한 밴드죠. 대부분 다 세션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칵스라는 밴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렉트로닉이랑 약간 게러지 음악이랑 이런 걸 합친 그런 밴드여가지고 와 되게 강렬하다라고 느꼈었고 제가 그리고 그
미디죠.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거를 배울 때 그 칵스의 멤버셨던 그 이제 웨이백 홈의 쇼, 네, 윤호 형한테 음악을 배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막 롤모델 그런 거는 특별하게는 없었고 그냥 항상 좀 그런 자아도취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달라. 난 독고다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밴드 하실만 했네요. 그죠. 이런 마인드. 자아도취가 되어 있어야 돼. 네. 뭐 자기 자신 있어야지. 그죠. 누구한테 내세울 수 있으니까. 저는 밴드를 좋아했던 적은 잘 없고 저는 처음 포트폴리오 시작 자체가 이제 대학교 때 우연찮게 음악 작업을 했어요. 음악 포스터 만드는 작업.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처음 받아요. 그 가수들의 음악을 받거나 제가 때 막. 네네 검색해서 보거나 이러는데 그때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제가 관계자 빼곤 처음 들은 거고 그죠? 음악 관계자 제외하고는 처음 들은 거고 이거를 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 진로를 정할 때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터 쪽을 좀 많이 두드려봤죠. 그래서 뭐 면접도 보고 했으나 결국에는 돌고 돌아 엔터 쪽은 아니죠. 엔터 근방이 있다. 그죠. 프리랜서로 지금은 여러 아티스트들 음반 아트를 작업해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디밴드와 꽤나 그래도 가깝게 있다. 네,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이 밴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옛날부터 밴드는 많았잖아요. 뭐 노브레인 형님들이나 크라이너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시기나 요즘에 이제 유명한 밴드들 많죠. 실리카겔, 터치드, 루시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아니 유다빈 밴드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 그 형님들 시대에 정현님은 딱 그 중간쯤이라고 그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는지? 완전 느껴지죠. 뭐 사실 지금은 제가 인디 밴드를 안 하니까 필드에 계시진 않죠 지금. 네. 근데 그 전에 듣고 실제로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코로나의 여파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 라이브 클럽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원래 예전에 뭐 유명했던 클럽 뭐 살롱 바다비, 뭐 노마드도 있었고 다 공연했던 데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타도 있었고 뭐 에반스 라운지도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고고스라는 것도 있었고 다 없어졌죠. 지금 제가 말한 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공연하다가 이제 뭐 그 금요일이랑 일요일이랑 비슷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아무튼 주말 쪽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되면 이제 뭐 금요일 밤 아니면 뭐 토요일 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가는 마지막 순서. 네, 약간 그런 식의 구조였는데. 네. 요새는 뭐 그런 문화 자체도 예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들 얘기를 딱 쭉 들어보면은 대부분 실용음악가 출신이에요. 요즘은? 네, 요즘은. 네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약간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재하 선생님이 한양대 클래식 작곡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대중음악을 하신 거죠. 대중음악을 하니까 이제 막 주변에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 뭐 저런 쌍놈의 음악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도 비슷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가르기라기보다는 어찌됐던 간에 실용음악과는 재즈나 펑크 아니면 뭐 가요 세션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밴드를 하려고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죠. 프로모션의 방법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경연, 소위 말하는 경연이라 하면 튠업이나 뭐 헬로 루키, 이젠 없어졌지만 뭐 쌈지 무슨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쌈사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경연을 나가서 이제 우리 밴드의 이름을 알린다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오디션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 오디션 방송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 비슷하죠. 비슷한 경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밴드의 시대, 뭐 무슨 슈퍼 밴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밴드를 홍보하고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 공연하면서 이제 어디 기획사 사장님이 너네 괜찮다 해가지고 픽업이 된다라던가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미디어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연주자들이 자기 PR을 하는 것 같아요. 밴드로서 뭔가 시작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이제 연주 나 이렇게 잘해. 너 연주 잘하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밴드 하실? 해가지고 이제 그 슈퍼 밴드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 각각 파트들 이제 나와가지고 신선했죠, 되게. 네, 최고의 파츠를 모아서 슈퍼 밴드를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PR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예전에 말씀하신 공연장 중에 제가 처음 인디 밴드 공연 본 게 2017년 11월 11일 근처. 네, 정확히 기억납니다. 왜냐 빼빼로를 받았거든요. 그날 공연장에서. 그게 에반스 라운지였습니다. 홍대 상수역 쪽에 있는. 네. 그때 봤던 밴드가 프롬 디 이스트라는 밴드랑 지금 유명한 다섯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모릅니다. 다섯이라는 밴드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에반스 라운지는 안 갔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나고 FF는 이제 외국인이 엄청 많죠. 그죠. 약간 그 DJ 형님이 사장님이시고. 네네. 네. FF가 그 외국인이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북적북적거리죠. 다 클럽 골목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고 예전에 제가 했던 거 보면은 대부분 몸통 박치기라고 하죠. 슬램 하는 거. 그거 진짜 몸통 박치기처럼 그냥 0에서 1을 창출하는 공연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비유로서의 몸통 박치기. 맨장에서 이제 헤딩하는. 저는 갑자기 클럽 얘기하다 그래요. 그런 락 페스티벌의 그런 문화 말고 지금 아직 그까지는 아니고요. 오케이. 네. 요즘은 SNS가 확실히 발달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온 지가 8년 차 정도 됐는데 예전에 인디밴드 공연 보면은 SNS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인디밴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다빈 밴드나 실리카게 이런 분들도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붙어요. 그죠. 주변 재원들이 많이 생기는. 네네. 많이 붙고 그리고 SNS 하다 보면은 제가 SNS로 알게 된 분 중에 한 명이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인가? 매미라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분은 기타 치는 분. 기타 너무 행복하게 치세요. 셔츠 내리다 보면 보이는데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옷 같은 걸 입고 기타도 항상 화려해요. 그려져 있고. 근데 재밌게 항상 치세요. 24hours에서 기타 치시던 분이 있고.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영상은 또 내려가다가 보니까 연정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어디 공연장에서 자기가 그 이제 기타 바꿔서 일렉에서 통기타인가 통에서 일렉으로 바꿨을 때 피크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를 자기가 쇼츠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게 몇백만이 터져가지고 인기도 많이 얻으시고 대유튜버의 시대. 네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 활동을 많이 하죠. 뭐 카더가든 같은 경우도 밴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제 다른 방면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과거의 에반스 라운지나 고고스나 뭐 노마드나 이런 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클럽들은 없어졌는데 페스티벌은 엄청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인디 밴드의 폐해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가 이제 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팀 플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팀플. 팀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어떤 사람은 버스에 탄다고 표현을 하죠.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약간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 많이 한 사람한테 이제 몰아줘야 되는데 이 밴드는 또 으쌰으쌰거든요, 사실. 으쌰으쌰인데 이제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가져갈래. 약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게 잘 맞지 않는 그런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밴드는 보컬이 작사를 하든 작곡을 하고 기타가 이제 작곡을 하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빠지는 친구들은 좀 세션 개념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차피 편곡이랑 이런 건 다 같이 하고 뭐 의견도 다 같이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노래를 만든 사람은 조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럽 공연은 점점 없어지는데 페스티벌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밴드라는 것 자체에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신기하다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밴드들이 하는 음악들도 좀 더 팝에 가까운 류의 음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밴드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이제 인디라는 그 방식에서는 이게 그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약간 이렇게 우리 간의 정 약간 이런 걸 이제 용납할 수 없고 쟤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학점을 이렇게 그쵸, 받지?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학교 팀플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많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내가 일을 다 했는데 뭐 보컬이랑 기타한테만 보통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저희가 이제 보컬 이름은 거의 다 알죠. 그죠? 버즈, 민경훈, 네. 부활, 이승철, 정동아, 네, 이렇게 박완규 이렇게 알죠. 이제 부활만 봐도 이제 그 기타리스트 이름 알잖아요. 김태원. 네. 이제 이렇게 기타리스트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드러머 누구지? 베이스 누구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밈도 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밴드의 뭐 베이스 이름을 대보세요. 약간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노력한 건데 왜? 그래서 이제 밴드가 좀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인디 밴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보는 밴드 말고 인디 밴드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본업이 아니라 부업 개념이죠. 대부분은. 네, 부업이자 취미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본업으로 바뀌고 싶어하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뚜렷하다. 그죠. 네. 네, 왜냐하면 본업이 있어야지 부업을 할 수 있거든요. 취미처럼. 왜냐하면 본업이 흔들리면은 이거 기타 줄 하나 가는 것도 돈이고, 그죠. 이동비도 돈이고. 그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취미 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와이프 있고 여자친구 있고 뭐 자식 있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자식이 생기면.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 하는 거죠. 젊을 때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립이 가능. 아니면 모두가 너무 부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나 이제 막 어디 사장이고 직원들이 다 일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인디 밴드 하고 막 밴드 할 때도 막 밥 엄청 사주고 옛날에 신성우 밴드 그 기타 마스터 형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 돈으로 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죠. 아까 스리생 밴드처럼 될 거 아니면은 좀 포기해도 괜찮다. 진짜 내가 막 너무 막 돈이 많고 시간이 여유로우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 밴드를 왜 하셨습니까? 그때 어렸으니까 했죠.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인디 밴드를 하실 때 이제 멤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제 팀플 대학교 팀플 같은 경우도 좀 똘똘해 보이는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얘랑 하면은 얘는 지각쟁이다. 이런 거 있는데 인디 밴드 할 때는 어떻게 서로 구해지는지. 뭐 제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모두가 아는 최고의 음악 사이트 뮬 MULE .co.kr 뮬에서 이제 베이스 구합니다. 저 베이스 잘 칩니다. 또는 저는 이런 음악 했습니다 하면서 구인구직을 서로 하더라고요. 악기도 사고 팔고. 그렇게 구하시는데 정현님 어떻게 인디밴드를 만들고 하셨는지. 저는 일단 뮬에서도 이제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이었냐면은 음악 들어보고 음악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뭐 베이스 파트 비네? 제가 이제 기타 베이스가 되는 케이스였다 보니까 그럼 여기 베이스 비니까 베이스 해야지. 뭐 여기 기타 비니까 기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찔러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 밴드는 그냥 다 내 돈과 시간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결속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제 돈이 안 되면 재미라도 있고 뭐 사람들끼리 그런 케미스트리라도 있고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뮤는 처음 만나는 이런 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친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좀 뮬에서는 뭐가 된 적이 없고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그 대학교 팀플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를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냥 학교 친구들 위주로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뭐 대학교 친구들 약간 이런 친구들이랑 보통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형님들이 저를 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죠. 페이스북. 물론 지금도 페이스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인스타 없을 때니까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막 포스터 같은 거 올리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놀러 오세요. 약간 뭐 그런 거 아카이빙 짝짝짝 해놓고 이 녀석 봐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아니면은
그 음악적인 그때 좀 그 당시에 최신 음악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작곡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스카웃이 되거나 이제 반대로 저도 이제 저 사람 되게 잘하는데 하면 이제 제가 스카웃을 했던 경우는 없었고 저희 밴드에 들어오고 싶다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그 형님이랑 아직도 연락을 잘하고 지내는데 그렇게 다들 힘든 걸 같이 하려고. 그죠. 왜들 이렇게 다 힘든 걸 하려는지. 해병대 캠프 같은 걸. 그렇죠. 네, 같이 하려고. 네가 선택한 인디 밴드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게 멤버를 구하다 보면은 네. 저는 궁금한 게 멤버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보컬 한 명, 뭐 기타 칠 수도 있고 보컬 한 명, 기타 한 명, 베이스 한 명, 드럼 한 명.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면은 키보드, 뭐 건반,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컬이 이제 취향이죠. 기타를 더 치던가 아니 보컬만 하던가. 그죠. 뭐 베이스를 칠 수도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 보컬이랑 기타 치는 분이 제일 많다 비율이. 그죠. 이게 파트별로 좀 그 특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 네. 가도 되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지 마시고 네네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보컬은 굉장히 미쳐 있습니다. 뭐에 미쳐 있냐? 나에게 미쳐 있다. 내가 사랑한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나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많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데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특히 이제 그런 거 얘기하죠. 이제 밴드 하면은 합주를 해야 되잖아요. 합주실에 이제 다 몇 시 뭐 다 예약을 합니다. 3시부터 5시 뭐 C룸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걔는 3시에 이제 합주를 하게 되면은 한 4시쯤 옵니다. 아니면 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요. 막 그냥 술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 약간 개차반인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들고 그리고 근데 그런데도 야망은 커요. 나는 뭐 콜드플레이가 될 거야. 약간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좀 네, 약간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한국 최고의 뭐 무슨 YB 뭐 약간 뭐 이런 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 근데 또 그 보컬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 약간 인싸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야 이거 우리 공연하는데 와봐. 약간 야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나 봐줘. 나를 봐줘. 공연을 하는 멋진 나를 봐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드럼이면은 말 못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저는 기타를 많이 했었죠. 밴드 할 때. 기타도 비슷합니다. 기타도 이제 자기의 세계에 미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뭐냐면은 약간 외향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너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컬렉터예요. 이제 기타를 계속 사요. 뭐 통기타 사고 일렉기타 사고 이거는 뭐 왜 또 샀어? 이거는 뭐 색깔이 다르고 뭐 소리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때 쓰고 이 곡에 쓰고 그죠. 뭐 발라드 하는데 쓸 거고 뭐 이건 뭐 하는데 쓰고. 근데 문제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음반 만들고 이런 경우 거의 없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얘네는 그래서 막 그 아까 보컬들은 막 합주 늦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늦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안 늦어요. 왜냐면은 그 기타리스트들은 그 페달보드라는 게 있어요. 무겁죠. 그 막 이펙터라고 막 뭐 이런 쇳덩어리 막 들고 다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기타 메고 쇳덩어리 2개 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팅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엄청 늦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은 늦을 수 있는데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또 하고 그리고 또 기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자기 세계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밴드는 합주는 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 같이 하는 그런 관계에서 어찌됐든 나는 내가 중요해. 그래서 기타 소리 계속 올립니다. 기타 소리 계속 올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드럼이 죽어나죠. 막 베이스 올리고 보컬 올리고 그러면 드럼은 더 세게 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일 죽어나는 사람은 밖에 카운터에 계신 분.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방음이 많이 되더라도 그 소리가 모든 방에서 울린다면 힘들죠. 네. 베이스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제가 주로 그 기타도 했지만 더 많이 했던 건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그 박터틀 님이라고 그 음악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연애할 때 꼭 그 잡아야 되는 파트 베이스다. 왜죠? 베이스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리듬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이스랑 드럼이랑은 항상 짝꿍이에요. 근데 베이스는 그 리듬에도 신경을 쓰면서 이제 이 기타나
건반이나 보컬이나 이런 친구들이랑도 이제 합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음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얘는 장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성실하게 제때 오고 그 약간 뭔가 스마트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막 무조건 싸워요. 보컬이랑 기타랑 막 싸우거든요. 네.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뭐 근데 뭐 곡 써왔는데 뭐 이건 뭐 나는 안 맞느니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베이스가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요건 요렇게 해보면 어떨고 저건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약간 요런 약간 현자 이제 파티로 치면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법사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 힐도 한 번씩 주고, 그죠. 네. 힐도 할 수 있고 뭐 버프도 한 번씩 주고. 네, 뭐 근데 뭐 파이어볼도 쏠 수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드럼 같은 경우에는 막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제 뒤에서 조용히 있고 싸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드럼 치는 분들이 제 그 경험상으로는 다 착해요. 다 굉장히 순수하고 약간 육체 노동이잖아요. 드럼은 뭔가 되게 단순하고 그 착하고 말 이제 잘하고 말 잘 듣고 말할 때도 예쁘게 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았고 뭐 이분들도 뭐 합주실 오면은 대부분 뭐 제때 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타랑 보컬이랑 담배 피러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베이스랑 드럼이랑 이제 막 그 잼이라고 즉흥 연주 같은 거 이제 막 둘이서 막 이렇게 영혼의 듀오 하고 그러고 이제 이따가 기타 들어오면 기타도 막 기타 치고 있고 이러면서 보컬이 이제 빡이 도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드럼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막 회의를 해야 될 시간들 있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막 가끔 드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빡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쟤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애는 착해. 네, 애는 착해.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지 않나? 드럼 치는 분들 제가 특징 딱 생각나는 게 이 전완근이랑 장단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여기만 힘줄이 나와 있어요. 딴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만 힘줄이 가득하다. 그거 보고 이제 반팔 입을 때 여름에 강한 사람들. 그게 생각납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근육이 없다. 의외로 말씀하신 대로 말랐거나 완전 이제 체격이 좋거나 몸이 크거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3대 500이거나 헬스장을 한 번도 안 갔거나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번씩 있는 피아노. 피아노. 네. 피아노는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죠. 전설의 포켓몬. 그렇죠. 제가 그 CCM 같은 걸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CCM 밴드는 대부분 무조건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인디 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 역할이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 피아노가 전면에 나온다기보다는 채워주는 역할, 끼워 넣어서 채워주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하니까 진짜 음악 쌉 고수들이 보통 밴드에 이제 피아노 파트가 있다. 그 사람이 거의 음악을 제일 잘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 그 피아노는 무조건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죠. 네. 뭐 클래식 하시면은 막 완전 막 손가락 막 돌아가고 그런 분들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청나게 지능이 높으니까 이제 피아노를 하잖아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인디 밴드를 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내 시간과 돈이 이제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하다. 대부분 아주 스마트한 거죠. 대부분 이제 뭐 작곡을 많이 하시죠. 뭐 미디 작곡, 이제 작편곡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아는 부산형, 매일 등장하는 부산형. 부산형이 한번 말을 했어요. 뭐 어디 밴드 합주 구경 갔는데 너무 늦게 오시던데요. 근데 늦게 온 대신에 크리스피 도넛 사오던데요. 근데 1시간 늦었어. 합주가 2시간인데. 그러던데 할까? 희문 씨,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보컬이 제일 늦어요 항상. 근데 기타도 늦어요. 근데 보컬이 기타를 치면은 오면 고마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보컬이 기타를 치잖아요. 그럼 걔 고집을 못 꺾어요. 그러면 베이스랑 드럼 뭐 하는지 아세요? 항상 매일 먼저 와서 애들 언제 오나 그냥 인터넷 보고 있다. 카톡도 안 하고. 왜냐하면 애들은 어차피 늦을 거니까 내 거만 일단 해놓고 내 손만 풀고 있자.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잼하고 있고 둘이서. 네네. 항상 베이스랑 드럼 먼저 와 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베이스랑 드럼은 정말 착하다. 맞아요. 네, 구하기도 비교적 어렵고 다들 착한 애들이라서
그렇다. 그 형은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랑 드럼만 구하면 끝난 거예요. 그 밴드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 썰이 저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합주했을 때 합주는 다 2시간 단위로 거의 끊으니까 이게 시간이 금인데 시간이 다 돈이죠. 그죠. 근데 인디밴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개인 삽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본업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냥 취미도 아니고 본업도 아니고 부업도 아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돈을 이제 흘리는 거죠. 아니면 집이 잘 사는 그런 경우들밖에. 그건 논의 친구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밴드를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cm 같은 경우도 엄청 마이너였잖아요. 인디밴드 중에 인디밴드. 근데 어느 날 무한도전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슈퍼스타잖아요. 권정열 선생님 완전 슈퍼스타. 맞죠. 네, 그렇게 되고 또 뭐 실리카겔이나 혁오 이런 경우도 인디밴드라고 지칭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죠. 헤드라이너. 혁오는 뭐 나오면 그냥 다 끝나요. 그런 수준인데 인디밴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청사지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어쩔 수 없이 수익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10,000원밖에 못 버는데 엠빵 하면은 2,500원. 그죠. 근데 교통비가 1,500원이야. 편도.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그죠. 또 끝나고 소주 한 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싸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희무님이 딱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인디밴드의 끝은 파멸입니다. 지옥이다. 네, 지옥이다. 인디밴드는.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게 그냥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혁오나 뭐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밴드들은 결국 다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다 내줍니다. 뭐 무슨 뭐 합주비를 하든 뭐 식비가 됐든 뭐 프로모션 비용이 됐든 다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그건 이미 인디밴드가 아니에요. 열심히만 해라. 네, 그죠. 인디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냥 밴드인 거죠. 그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디밴드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희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디를 떼고 싶어 하죠. 나는 유명 밴드. 유명 밴드. 뭐 어디 기획사의 밑에 있는 뭐 JYP 밑에 있는 데이식스가 되고 싶어 하고. 데이식스는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죠. 네, 그런 식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인디밴드는 대부분 이제 제 주변 보면 다 딴 일 합니다. 이게 비싼 취미였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 뭐 무슨 도배장판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약간 보통 그런 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하다가 멈추고 하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밴드로. 그러다가 이제 해체는 공식적으로 말 안 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말이에요. 희문 씨 밴드는 마약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끝내다가도 또 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산 형한테. 네. 형, 왜 사람들 밴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 잘 안 되고 뭐 싸우진 않더라도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썼던 돈이랑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회비용 같이. 네. 모든 게 없어지면 형 왜 하는 거야? 그 형도. 희문 씨. 인디밴드 한 번 하는 순간 다시 돌아와요 무조건. 절대 그만 못 둬요.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인 거죠. 네, 해보진 않았는데 그 타짜 같은 데 보면은 돈 주고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교수님 이제 다시 오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옆방 갔다가 다시 와서 그죠. 다 읽고 가시죠. 그죠. 조순거 화가 나죠. 그런 느낌이다. 도저히 이제 끊을 수가 없고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인디밴드 아직도 인디밴드를 하시는 이제 규목형이라고 있습니다. 밴드 호화 요새 잘 되고 있죠. 네네. 밴드 호화의 규목형이랑 저랑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전생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음악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옥같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면 또 다시 빨려 들어가고 약간 그런 그 개미지옥 같은 느낌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너무 슬픈 얘기만 근데 갑자기 와해되고 헤어지는 이야기로만 와해는 아니더라도 그냥 해체되는 얘기로만 하는데 근데 이제 인디밴드라면은 그런 게 있잖아.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 됐다. 좀 사회성이 생겼다. 인디밴드라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장점을 하나라도 찾고 싶은데. 진짜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팀플에 어울리는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뼈에 사무치게 뭔가 진짜 저는 인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끊겼을 때에 그거에서 오는 약간
반성의 시간.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저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게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뭐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밴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파트별로 저희가 조금 나눠봤잖아요. 4명에서 5명 파트별로 나눴는데 그 사람들 성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죠. 제 악기가 그에 또 맞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그 파트별 성격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밴드를 안 하게 됐을 때, 인디 밴드를 안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의 길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막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은 본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하신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알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업이 없으셨던 분들. 알바하면서 보통. 그냥 어떤 알바인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아름아름 그냥 어떤 데 취직해서 네네 그런 데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직장 그 뭔가 공립기관 이런 데 가서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것도 하는 친구도 많고 그냥 일반 회사 가는 사무직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정현님은 그래도 저보다 더 가깝게 봤으니까 뭐 좀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 주변의 사례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보컬들은요 대부분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기 걸 해요. 이제 자기 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사업을 한다라던가 약간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고 뭐 그냥 물론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음악 쪽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그 잠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쇳덩이 2개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음악 산업에서 믹스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 쇳덩이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엔지니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 기계 좋아했잖아요. 악기 좋아하고 약간 컬렉터고 그 성향이 그대로 이어져서 약간 엔지니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이제 또 자기만의 이제 엔지니어 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약간 자기만의 세계로. 그럼 그렇게 되더라도 기타를 사나요? 똑같죠.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또 기타 사고 아까 말했던 그 쇳덩이 사고 또 그분들이 또 잘 관리하니까 또 좋게 팔고 안 쓰는 건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다시 팔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거 팔라고 했으면 해가지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뮬의 경제가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아주 감사한 분들이죠. 그럼 베이스. 베이스는 아까 건반 다음으로 똑똑하잖아요. 음악을 그래서 계속하는 경우에는 뭐 베이스도 엔지니어 되는 경우도 조금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보통 뭔가 감독관 같은 역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음악 산업에서 이제 그걸 프로듀서, 뭐 A&R 약간 이런 쪽 이제 음악 전반 산업 전반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제 주변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도 되게 잘 다녀요. 되게 본인 일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 조금 다른 얘기로 제가 본 밴드들은 남자가 좀 많긴 많아요 일단은. 근데 희한하게 베이스 파트가 여자분들이 꽤 있어요. 뭐 드럼도 한 번씩 보는데 보컬도 꽤 있는데 베이스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산 아는 형한테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당기는 힘 차이가 있어서 베이스가 좀 더 여자분이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 형 말로는. 그죠. 약간 일반적인 플레이만 생각을 하면 좀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베이스도 약간 트리키하고 어려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쉽지 않은 느낌?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희한하게 베이스가 여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보컬 비슷하고 기타 치시는 분은 여성 밴드 아니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는 프로듀서 역할을 한다. 그럼 드럼 같은 경우도 착한 친구였잖아요. 착한 친구죠. 착한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딱히 돈 벌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만 예시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예술을 탐닉하는 쪽으로 아니면 뭐 영상 찍으러 다니고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내리고 있고 뭐 금전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드러머에서 바리스타로 그런 거죠. 바티스타에서 바리스타로 가는 잘하겠네요. 리듬가 딱 박자가 딱 맞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따르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계산할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드럼 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그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네. 거의 없지 않을까. 그냥 연락도 안 돼요. 옛날에 피아노 했던 사람들 보면은 다 연락도 안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드렸던 뭐 자기 뭐 프로듀싱하고 작곡하고 편곡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이 되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통 저는 연락이 안 됩니다. 끝난 분들은 음악을 이제 아예 놓으신 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느낌.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클래식이니까 거의 다 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이제 인디 밴드 우리가 그래도 아름아름 네. 한때 종사자와 지금 꽤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미래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뭔가 60분 토론처럼 100분 토론처럼 그냥 한번 논설을 해보자. 네, 인디밴드의 미래. 저는 좀 저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토론이니까. 저는 밴드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음악을 AI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라이브함이 없어요. 라이브 클럽이죠. 네, 그죠. 네. 뭔가 이게 우리 앞에서 AI 로봇들이 연주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연장 가면은 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되게 가깝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라이브함, 러프함 이런 것들 너무 또 깔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서. 양분화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라이브함을 위주로 하는 그런 퍼포먼스, 음악적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있다면 이제 뭐 댄서분들이나 아이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좀 AI 음악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밴드는 계속 될 것 같다. 근데 뭐 잘 돼도 뭐 엄청 잘 되고 이럴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또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연 보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좀 매니아들이 좀 공연 보러 가는 그런 분들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파이가 커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친구들은 이제 G세대죠. G세대들이 이제 밴드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는 아이돌들이 많았죠. 그죠. 아이돌 위주의 시장이고 케이팝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YB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래도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요새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돈을 쓰는 게 이제 뭔가 좀 더 쉬워진 느낌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공연 보러 가는데 뭐 돈 내면 안 갈래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페스티벌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봐요. 좀 오랫동안. 근데 인디 밴드로만 보면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그죠.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디 밴드에서 인디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영원히 인디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공연장 갔을 때 뭐 다 떼야 되잖아. 이제 그 공연장이랑 떼야 되고 친구들이랑 엠빵도 해야 되고 그죠. 그날 썼던 것도 빼야 되고 그리고 밥도 한 그릇 먹으면 최소 15,000원, 20,000원 써야 되고 이러면은 많죠. 마이너스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런 걸 다 버티면서까지 계속 남을 것인가. 근데 새로운 친구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밀리는 거죠, 점점. 계속 대기자는 있고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계속 밀리는 거죠. 은퇴하고 이제 다른 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인디밴드의 단적인 미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청사지는 아닐 것이다. 대신 순환은 될 건데 순환이 그렇게까지 예전만큼 되지 않을 것이다. 한 10년 전에 20년 전. 왜냐하면은 공연장이 없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지고 임대료가 비싸졌다는 건 티켓 값이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티켓 값이 올라가면은 지금 보통 공연장은 33,000원, 35,000원 뭐 이러거든요. 3만 원. 그 3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 큰 돈이죠. 그건. 네, 작은 돈도 아니고 친구랑 만약에 둘이서만 간다해도 6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6만 원으로 했을 때 그 인디 밴드들이 취미가 아니라 진짜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취미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또 실망을 하면은 또 순환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 망하면은 공연장이 없으면 설 기회가 없으니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고 맞습니다. 도태되고 이러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희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디 밴드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밴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인디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디는 벌써 기억에서 없어졌군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몸서리가 쳐지는데 그 인디는 쉽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희망은 또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잘 돼서 끝까지 하고 있는 인디 밴드 분들 많잖아요. 네. 뭐 넬도 있고 네. 뭐 YB도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몇 개 생각 안 나긴 하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인디 밴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획사 있었을 때에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기획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없어진다라는 게 뭐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소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런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음반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시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 돈이 있더라도 쉽지 않고 뭐 방송국 그런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요새는 보면은 유튜버도 그렇고 뭐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뭐 인스타그램 틱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팀 만들고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감정적인 문제들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잘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지옥을 맛봐라. 지옥으로 와라. 네. 일부러 이제 해병대 간 친구들이 해병대 요즘 안 빡세던데. 요즘 괜찮던데. 공군보다 괜찮다. 뭐 육군보다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요즘. 네, 그런 거죠. 나는 빠져나왔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힘드네요. 그거를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런 그런 전역한 친구들이 항상 그 말하죠. 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바로 생각난 게 있는데 이 근처에 낙원상가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낙원상가에서 밴드를 만들었었대요. 낙원상가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나이트 같은 게 흥행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나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강원도 뭐 강릉에 뭐 기타 하나에 뭐 드럼 하나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력사무소처럼 경매장이나 인력소처럼 그런처럼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시대에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되게 뭐 평등하고 공평하고 뭐 무슨 돈 떼일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요새 공론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나는 안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그의 이 떠넘기기를 이제 정리하고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어쨌든 이 인디 밴드도 잘 돼야지 우리 산업이 잘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다. 네, 저는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요. 해볼까 했던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나. 찍먹해봐라. 네, 그래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거하게 나오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막 뒷목이 좀 땡기는데 지금.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음료나 한잔하고. 네, 그러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